오늘도 나온 게 진짜 엄청 편안하게 말씀을 잘 네, 아주 해주셔가지고. 편했어요. 아, 구독자 수에 따라 만만했지요. 부담을 네, 느끼시나요? 솔직히. 에이, 그런 거 없으면 네. 딱 편안한 모습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까레라이스나 이런 데 큰 데도 나오셨잖아요. 초창기에 까레라이스 덕을 좀 많이 봤지요. 아, 네. 아, 채널 초창기에. 네. 거기서 거기 한 600만 뷰 정도 그리고 나지. 5개 나가서. 딱그 까레라이스 채널 핏이랑 말씀하시는 그 그렇죠. 내용 잘 맞아가지고 네. 딱 서로 엄청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 많은 맞아요. 것 같아서. 저희도 약간 도전입니다, 이거는. 네. 도전이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여러 가지 해보면 좋죠. 그렇죠. 모험하시는 PD 잘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네. 저는 지금 엄청 건전한 채널인 그 랭킹 스쿨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름도 스쿨이라서 학교잖아요. 랭킹 스쿨. 아, 도박에 대해서 배우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초반에 네. 인사할 때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다도 예전에 나오셨을 때는 약간 다양한 얘기를 다루다가 요즘 거의 과학 위주로만 하고 그렇지요. 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찍고 있으시군요. 네. 그럼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딱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까요? 네. 네. 하나. 안녕하세요. 철봉이라고 그럽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카지노 뒷이야기들과 뭐 이런저런 어둠의 세계 이쪽 얘기를 썰로 풀고 있는 철봉TV의 철봉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건전하고 깨끗한 랭킹 스쿨 같은 채널에 제가 나오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진솔하게 있었던 얘기들 뭐 조심해야 될 것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지를 공유 드렸듯이 그 네. 수준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도박 중독에 빠지셨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도박에 빠졌다, 중독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누구나 마약 중독자도 그렇고 도박 중독자도 그렇고 내가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한 30여 년 정도를 자랑은 아니지만 30여 년 정도를 그냥 뭐 도박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 이게 중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 문제가 엄청 많지만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뭐 고스톱, 섰다, 뭐 세븐오디 수학여행 가고 하는 요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뭐 경마도 어떻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우스라고 절대 자랑은 아니지만 하우스라는 곳에도 좀 들락거렸고 그러다가 뭐 30이 넘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정말 호기심에 이렇게 가봤었지요. 거기서 매몰돼 갖고 게임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뭐 피곤하고 세상 실험 잊고 싶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카지노라는 곳은 신세계 같았어요. 거기 이제 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그 화려한 조명하고 불빛들, 그 다음에 슬롯머신 돌아가는 소리들, 그 다음에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소음, 그거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도박을 크게 하거나 세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계기가 생겨서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이 커지고 게임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지 태어나서부터 도박 중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카지노에 간 분도 많을 텐데 네.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고 그냥 재미로 즐기고 나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 그거는 인자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도박 인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그다음에 대만, 홍콩, 동아시아권에서 정말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가 달라요. 일단 승부욕이 있고 두 번째로 똑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빠지면은 몰두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말씀 듣고 느낀 게 똑똑한 사람이면 이게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똑똑하니까 잘 알 텐데 네. 왜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도박에 빠질까요? 엄청 똑똑한 사람은 잘 빠지지 않아요. 쉽게. 현명함과 똑똑함의 차이는 좀 다르거든요. 그 현명한 사람은 이 도박은 수치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박에 쉽게 빠지지 않지만 약간 똑똑하고 스스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똑똑하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시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겨우 이 카지노에 내가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세상 실패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까지 카지노에 진다고 이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중독이 더 많이 돼요. 왜? 내가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으면은 밑에서 승부욕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해요. 혼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길까 책도 보고 게임 분석도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자본을 들여서 카지노는 개인을 무력화시키려고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지요. 한 명이 연구하는 것보다 뭐 박사들, 심리학 박사라든가 철학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되면 더 중독을 시킬까. 자본주의에 꽂히거든요, 카지노는. 그러면 순수하게 와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가 아닌 그 사람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해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카지노에 오면 정말 한낱 개인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어설프게 똑똑하고 똑똑은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카지노에 빠지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현명하지 않다. 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표님 영상 몇 개 봤는데 막 엄청 헬스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름대로 성공을 하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 중에서 성공하신 평범한 일반인 중에서 성공하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도박에 빠지는 게 가능한가요? 쉬운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나요? 자, 저는 뭐 중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나고 나니 중독이었고 도박 중독자의 고해성사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저는 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름 평탄하게 살았었지만 주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학군 좋은 데를 보내는 이유, 목동에 보내는 이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 운동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주변 친구들과 같이 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뭐 아는 사람 중에는 경마장 기수도 있고 친구의 또 누구 뭐 제 친구를 욕하는 건 아닌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경마, 토토, 경점, 경륜, 카지노, 그 다음에 프로토 이런 것들 나라에서 다 합법적으로 뭐 즐겨라 이렇게 빠지면 도박, 즐기면 레저 이런 슬로건을 걸고 모객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세수,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모객을 하는 거고 그 알 수 없는 마케팅에 이끌려서 뭐 저희도 가게 되는 거죠. 강남 한복판에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바다, 그 산하고 스키장하고 슬로프하고 거기에 이제 화려한 카지노가 있고 그러면 심심한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스며들어 있어요. 알지 못하게.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성공은 아니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돌파구를 찾게 되거든요. 뭐 사업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다 부딪혔을 때 아니면 실패를 맛봤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다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원인 분석을 하지만
뭐 현명하지 못하고 또 나약한 인간들은 그 돌파구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게 돼요. 카지노가 저에게는 피난처였고, 카지노에 가면 뭐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혀져요.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이라 하면 카지노 안에 들어서면 조명과 불빛과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이런 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슬롯머신 기계에서 뿅뿅뿅뿅 거리고, 옆에서는 누가 뭐 몇 천만 원짜리 잭팟이 맞아 있고, 저쪽 테이블에서는 본인들이 이겨서 막 15명, 20명이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그 환호 소리, 그게 이제 청각인 거고, 뭐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가보면은 뭐 빠져들 수도 있다. 저는 그쪽으로 좀 나약해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그 화도하는 그 소리나 이런 게 상상이 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자극적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제가 질문지는 없었는데 궁금했던 게 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초반에 카지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 때 그때는 막 좀 초반에 좀 따셨나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이쪽 카지노 유튜버 중에서는 저처럼 도박을 못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도 없었고, 제가 초심자의 행운 딱 한 번, 처음에 이제 30대 초반에 카지노를 갔을 때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랜드 생겼지, 카지노가 생겼지,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고,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턱시도 입고 샴페인 들고 딱 멋있게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와서 뭐 와인도 한잔 하면서 샴페인 하면서 룰렛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런 것만 상상을 했다가 강원랜드를 처음 가봤더니 정말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룰렛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죠. 그때는 뭐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근데 20만 원 정도. 요거는 이제 여행 왔으니까 경비나 벌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20만 원으로 게임을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를 딴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따긴 땄어요. 따고 무서우니까 이거 여행 경비 땄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들어간 지만 한두 시간도 안 돼갖고 무서워서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 딴 것마저 잃을까 봐. 그게 이제 초심자들이 행운이 뭐냐 하면, 이긴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룰도 모르고 엣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팅을 했는데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켜요. 지키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고, 계속 거기 있었으면 시간이나 엣지나 이런 거에, 도박이라는 건 계속 하게 되면은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초심자들은 이겼으니까 20만 원 갖고 가서 30만 원을 땄으면 큰 돈을 이긴 거니까 도망을 나와요.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도 따르는 거고,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계속 그 초심자의 행운이 이어지지도 않고 계속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루는 이길 수 있지만, 또 일주일은 이길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은 서서히 지게 돼 있는 게 카지노의 구조예요. 네.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런 만약에 20만 원 걸어서 30만 원 따면 집에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나지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약간 중독의 그런 원인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초심자의 행운이 이제 지금 스키 시즌이 되고 또 여름에 물놀이 시즌이 되면은 어린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저처럼 처음에 발 디뎌갖고 이기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룰렛 돌아가는 소리가, 그 구슬 떨어지는 소리가, 슬롯머신 뿅뿅뿅뿅 하는 소리가 이기고 온 사람일수록, 어렸을 때 당구를 치면은 당구 다이가 그 천정에 그려지거든요.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는 강한 중독이 집에 와서 누우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도박의 유전자가. 현명하신 분들은 딱 한 번으로 카지노가 주는 행운이야, 한 번 끝. 그리고 안 가는데, 이제 대부분의 인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 한번 따 보면은 그 맛을 못 잊어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요. 가봐야지요.
갔다가 내가 있는 유전자면 거의 내 큰일 힘으로 납니다. 하기 힘들겠네요. 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 유전자가 도박이니까 내기를 좋아하고, 지고는 못 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카지노를 무시하고, 이런 분들은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엄청난 석박사들이 연구한 거를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하다니. 아, 그렇죠. 그렇죠. 오만한 생각인데, 그렇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몰랐지만. 이거는 영상에 안 수도 있는데, 네. 카지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그런 기간이나 네. 그 동안 이제 이런 이런 금액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카지노를 들어간 거는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몰입해서 카지노 게임을 했던 거는 한 2, 3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서서히, 그래서 몇 억 정도는, 계산은 안 해봤지만 몇 억 정도는 뭐 잃은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같이 이렇게 작게 하고 짠바리들은 잔바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서서히 큰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아스팔트,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으면 서서히 녹잖아요. 저는 그런 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뭐 몇 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도 뭐 끊지는 못했지만 끄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좀 변해서 내가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예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도저히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정말로 한번 즐겨볼까? 카지노를 어떻게 즐겨? 작은 돈으로 하면 도파민 쏟아지는 양이나 뭐 이런 게 짜릿함이 덜하긴 하지만 그 짜릿함을 위해서 내 미래, 내 가족, 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준비해놨던 이런 뭐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도 거의 하지 않고 예전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어요. 아예 끊을 수는 없고, 아예 끊으면 좋지요. 근데 세상 또 이거보다 재밌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은 많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됐고, 이런 금액은 단임 기간에 비해서는 정말 크지 않아요. 뭐 몇 억이라 그러니까 이 랭킹 스쿨 이 순수한 시청자분들께서는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쪽 바닥에 있으면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20년을 도박을 하고 카지노를 다니고 했는데 겨우 몇 억밖에 안 잃었다고? 아유, 저거 잔발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가끔 가면서 그냥 구경하거나 작은 돈을 쓰거나 이 정도이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일이니까 카지노 취재를 하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를 소개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말려도 할 사람은 하거든요. 근데 이 카지노라는 곳이 나가면 나갈수록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셋업 범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단체, 베트남의 뭐 범죄도시 2에 나왔듯이 납치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카지노, 허가받지 않은 카지노도 합니다. 외국에 가면 허가받지 않고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카지노들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TV나 매체에 많이 나왔듯이 셋업 범죄, 골프 치러 갔다가 약탄수를 마시고 약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10억을 잃고 차용증을 썼다. 이런 거 구글링하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범죄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당하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니까 그래도 여기는 합법적인 곳이고 그래도 할 것 같으면 알고 해라. 이렇게 해서 전에는 단도박 방송 위주로 했는데 도저히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방향을 좀 틀어서 그래, 이왕 갈 거면 알고 가시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카지노에 돈을 쓸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은 승부를 보러 옵니다. 쇼부를 보러.
승부를 보러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카지노 선진국이고 몇백 년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카지노는 돈을 쓸어 가는 곳이지 벌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승부 보러 가요. 큰 돈,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곳이 아니다. 그냥 재미있고 적당히 하고 작게 하고 그러면 재미있으니까 여행 가서 패키지 여행 가서 카지노 있으면 구경하고 싶고 구경하는데 슬롯 머신 있네. 뭐 한국 돈으로 뭐 3만 원, 5만 원 넣어서 한번 땡겨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놀 수가 있고 작은 돈으로도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발 이상한 곳에 가서 승부 보러 가서 사기 도박 당하지 말고 셋업 범죄 당하지 말고 그냥 뭐 적당히 즐기세요.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하고 제공하는 거 혜택 받고 요런 이제 가이드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카지노에 외국 이렇게 합법인 외국 카지노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 카지노에 가면 일단 콤프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무료로 제공하는 처음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무료 프로모션 칩을 준다던가 아니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되게 비싸고 방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평균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처음 오신 고객한테는 1박을 무료로 준다던가 받고 안 해도 돼요. 안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받고 안 가면 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식음료도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호캉스 하러들도 많이 가세요. 근데 이제 소탐 대실한다고 계속 그런 거에 받다 보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내 카지노가 마카오에는 한 4, 50개 정도 있거든요. 각각의 다른 회사들로. 그러면은 한 번 온 손님을 우리 회사로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모션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여기 갔다가 뭐 하루는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번만 주니까 나중에는 요거를 무료로 프리룸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무료 식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게임을 좀 해본다. 더 해볼까? 포인트가 아직 무료 프리룸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해. 그러면 그거 채우려고 이렇게 이제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이런 카지노가 계속 마케팅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마카오의 어느 한 카지노에서는 고객들한테 비싼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줍니다.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무료 아이스크림을 받기 위해서. 그 무료 아이스크림은 카지노 객장 안에 오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카지노 고객이 아니어도 무료로 줍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 프로모션을 하고 그 이벤트를 기획해서 실행을 하면서 그 카지노 매출이 전체 5위 정도에서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마케팅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카지노에서는. 아이스크림만 먹고 나오면 되잖아. 10명 중에 9명이 아이스크림만 먹고 오고 1명이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네. 홍콩이나 마카오 갈 일이 있으면 잘 이용하면 나쁘진 않겠네요. 네. 처음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철봉님은 진짜 현명하게 이제 도박에서 나오고 뭔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가끔씩 가서 뭐 그냥 재미로 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네. 대충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도 지금 완벽하게 중독은 벗어난 것 같은데 카지노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버는 것만 쓰고 그 다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엔 지인 찬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를 치고 이 사고라는 거는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로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본인이 중독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주변에 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은 중독되듯이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럼 뇌가 마비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신용불량은 뭐 기본이고 또 이혼도 많이 당하고 가족에서 버림받고 왜냐하면 계속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돈을 빌리고 도박 중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한 판에 1,000만 원씩 베팅하던 사람들이 돈이 점점 없어지면 한 판에 2만 원만 베팅을 해도 똑같은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가진 거에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10억 있어갖고 1,000만 원 베팅했다. 뭐 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베팅을 한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의 10%를 한 판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막 손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카지노 앵벌이가 되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인,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 외로워지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들도 좀 덜어 하시고 거의 뭐 외톨이, 그러니까 혼자 독거노인이 되거나 왜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돈 잘 쓸 때는 사람들이 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돈 떨어지고 오갈 데 없어지니까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떠난 건데. 그래서 정말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비참하게 돼요. 예. 그건 제가 여러 번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끝은 비참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질문지 있긴 했는데 반대로 도박을 했는데 카지노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잘 돼서 손 털고 나온 사람도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또 전에 뭐 카지노 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표본이 있어요. 예, 제가 직접 만나신 분들, 상담하신 분들, 아시는 지인들, 정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게임하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한 3,000명 중에 3명? 1,000분의 1이지요. 예, 그분들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잃지 않고 다니고 뭐 놀고 그래요.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 중에 3명, 1,000분의 1 그분들은 처음부터 큰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끊을 수 없고 내가 카지노 게임을 즐긴다 싶으면 내 수준에 맞게 절대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다 알리고 우리나라만 카지노 다니고 게임하는 거를 죄악시 여기지 외국에서는 아버지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서 온 식구가 다 같이 슬롯머신도 하고 뭐 1센트짜리, 2센트짜리 이렇게 작은 걸로 아주 즐겁게 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잭팟, 몇 억짜리 잭팟이 터졌다. 그런 분들은 안 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박 중독에 대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큰 돈을 벌어 이겼던 분들이 계시지요. 더 큰 돈을 죽습니다. 짧은 순간 안에. 그래서 도박해서 돈을 따고 한 번 딱 가서 큰 돈을 따고 안 가면 영원한 승자인데 카지노는 그렇게 놔주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당구대처럼 슬롯머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중독이 돼서 또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도박으로 큰 돈을 번다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3명조차도 그렇게 큰 돈을 번 건 아니라는. 그냥 땄다? 땄고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리고 그분들은 또 사업도 잘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지노에서 벌은 돈이 내 실생활에 커다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러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이겼네. 아유 쇼핑이나 하지. 요 정도의 수준인 거지. 내가 전 재산이면 한 5억 있는데 카지노에서 10억을
테이블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따기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이거든요. 잭팟을 맞는다던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러 계십니다. 근데 잭팟을 맞을 확률도 정말 많이 하고 큰 베팅을 하고 그래야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한 번 와서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강원랜드에서 뭐 10억짜리 잭팟 맞았다. 마카오나 필리핀에서 20억짜리 잭팟 맞았다. 정말 드물기 때문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고,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줄 알고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지 우연치 않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잭팟이나 큰 돈을 버는 거. 그막 3천 그 말씀하신 3,000원 중에서 잭팟이 된 사람은 없죠. 있습니다. 아,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그걸 다 잃은 다시. 제가 바로 옆에서 본 거는 1억 2천만 원을 잭팟을 맞아서 뭐, 2달도 안 돼서 그거 곱하기 3. 1억 2천 잭팟이 맞았는데 그 다음 달에 3개월 안에 뭐 1억 2천 맞은 거 곱하기 3이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카지노로. 크게 따면 크게 딸수록 더 크게 잃어요. 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를 한 달에 2번 맞은 친구가 있어요. 월 초에 맞고 월 말에 맞고 한 달에 2번을 1억 5천 이상짜리 잭팟을 2번을 맞았는데 그 친구 신용불량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진짜 무서운데. 무섭습니다. 네. 와, 3억을 걸어놓고도 그렇게 된다고. 그럼요. 그럼 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이진호 얘기인데 네. 개그맨 이진호면 이제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알려지고 네. 나름 도박으로 성공한 것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도박을 시작하게 되고 또 도박에 중독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제 뉴스랑 찾아보니 그 코로나 이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 이진호 같은 케이스는 좀 다르지요. 이쪽에서 큰 돈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펑크가 나면 구멍이 나면 이걸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찾는데 일확천금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박을 하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다른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도박을 하냐? 도저히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도박에 빠지느냐? 더 이상 사업이나 연애나 사랑이나 심장이 뛰질 않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뭐라 그럴까 다 일상 같고 100억 있는 사람이 엄청 부러워 보이고 막 엄청나 보이지만 실상 100억 있는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계속 가슴 뛰는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거나 이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접하게 돼요. 접하지 않으면은 도박에 빠질 일이 없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유재석 같은 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예. 그분들은 현명하고 유전인자가 도박인자가 아예 없으신 분들인 거고 빠지는 사람들은 개 중에는 이제 승부욕이 있다거나 내가 지고는 못 산다거나 우연치 않게 접했는데 한번 잃었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도 못 이겨?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고 승부욕과 뭐 이런 오기 그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빠져드는 거고 무엇보다 도박을 하면 재밌습니다. 사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고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 계기를 만들기 이전에 인식을 바꿔야 돼요. 게임은, 카지노는, 도박은 즐기는 거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카지노 주인, 그 다음에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경마로 치면은 마주 이런 분들만 주최자만 돈을 벌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고 벌 수 있지만 계속 하게 되면은 구조상 그렇게 주최자한테 가게끔 되어 있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와 명예를 다 가지신 분들이 왜 빠지느냐?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만 위에 있을 뿐이지 또 많아 보이고 저거 할 뿐이지 그분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똑똑은 한데 현명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중에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이루신 분들 중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빠져드는 거지 뭐 전부가 다 일단 가슴이 뛰거든요. 도박을 하고 갬블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일상에서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게임을 하면은 뇌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 이 도파민은 암 환자도 잠시나마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 통증을 이길 수 있다. 마약을 이기는 게 도박 중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우연치 않게 빠져들어서 접하게 돼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매몰되는 거지. 이준호 씨 얘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만할까요? 해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사가 종결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은 4년 정도 했으면은 지금 뭐 밝혀진 게 드러나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뭐 20억, 30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 갈수록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처음에 1억이 졌을 때 하면 충분히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아깝거든요. 이걸 찾고 싶어요. 그 1억을 졌는데 한 2천만 원을 찾았어. 그러면은 그만둘 수가 있나요? 또 조금 더 해갖고 5천 찾고 1억 찾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이 2억 되고 2억이 5억 되고 5억이 10억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 2억을 따도 모든 게 해소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뭐 아이디어 회의하다가도 나와서 베팅을 했을 수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베팅을 했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서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줄줄이 사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연예인 중에서 왜냐하면 이진호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됐든 그 사이트 주인이 됐던 이전한 사람들한테 송금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진호가 송금했던 그 통장을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진호 본인한테는 좀 안타깝고 뭐 안 좋은 일이지만 이런 거를 계기로 사람들이 아 도박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하고 말아야 되는데 뭐 이진호라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내가 이렇게 망가질 줄 알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수사가 종결이 되고 더 커지고 그러면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 이진호가 한 거는 온라인 도박이잖아요. 네. 온라인 도박이 저도 이제 촬영을 한 게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치기만 해도 막 그런 온라인 바카라 이래가지고 막 여자 딜러가 막 이러고 막 네. 이런 게 너무 룰도 간단하고 하기가 쉬워서 와 중독 너무 쉽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초등학생도 한다는데 네.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정말 온라인 도박이 서버만 바꾸면은 그 다음에 VPN 써서 30만 원만 주면은 단속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러시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인터넷 잘 되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으로 서버들이 쭉 퍼져 있었는데 몇만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예. 검사한테도 우리나라 검사님한테도 온라인 지금 충전하면은 10% 무료 충전
이렇게 검사님한테도 문자가 가니까 무작위로 융단 폭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이 요즘에 MG 조폭이니 뭐니 이런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서 지금 이제 사이트 하나씩 안 하는 건달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지에서들 많이들 횡행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중고등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삼촌, 저 빚이 280만 원 됐어요. 삼촌, 저 어저께 50만 원 땄다가 오늘 180만 원 잃었어요. 삼촌, 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갖고 머리 빡빡 깎았어요. 삼촌,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정말 저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출되는 거, 뭐 부의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그 유저를 모집을 할 때 어느 사이트는 유저가 10만 명입니다. 그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입한 회원 수가 10만 명이에요. 마카오의 정말 큰 카지노에 가도 3만 명 이상 거기에 있질 않거든요. 3만 명이면 종합운동장 반 정도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안에 있는데 한낱 일개 사이트에 유저가 10만 명입니다.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고등학생 한 명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고등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친구들 3명 가입시키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을 줍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잃는 금액에 너한테 30%를 줄게. 또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총판 개념이에요. 본사가 있고 고등학생들을 총판으로 만듭니다. 총판 1, 총판 2, 총판 3. 총판 1이 처음에 이제 3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받아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또 다른 총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1번 총판한테 가게끔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지요. 어떤 친구는 이 고등학생인데 총판을 해갖고 친구들을 가입시키고 유도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1억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요. 물론 도박해서 그 친구도 도박을 해서 더 죽지요.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 본사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 얘 충전 보너스 주고 얘 커미션 주고 해도 다시 이게 나한테 들어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많이 퍼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총판 개념, 뭐 유저 1, 유저 2, 유저 1이 또 총판이 되고 이런 피라미드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뿌리는 안 뽑힐 것 같습니다. 정말 마약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도박에 한번 빠지면 17살, 18살 때 마약 다음으로 환각 효과가 있고 흥분지수가 높은 도박을 접하게 됐는데 이 세상 뭐가 재밌겠습니까? 17, 18, 19, 20살짜리 애들이 이 마약이 흥분지수 150, 도박이 100, 그 다음에 뭐 첫사랑이 10, 뭐 이런 수치가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100을 먼저 접합니다. 세상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도피처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요즘에 휴대폰을 주거든요. 군대 월급도 많이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군대 월급, 군인 월급 받아갖고 거기에 인터넷 바카라, 인터넷 사이트에 충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가입시키면 얼마 줄게. 얘가 잃는 금액에 또 몇 퍼센트 너를 줄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됐어요. 정말로. 네. 이걸 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막을 방법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정말 이 말단 조직까지, 그런데 말단 조직까지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점조직으로 암세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지금 인터넷 사이트 잘 되는 곳은 연 몇 조를 법니다. 연간.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은 중간에 꼬리 자르기를 해요. 야, 이번에 총대 메고 네가 들어가. 그 유저들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개별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하실 수가 없고 주소로 옮겼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대로 갑니다. 예. 꼬리 하나 자르고 문어 발 하나 자른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니, 한 도박 사이트에 10만 명이랑 있다고 네. 하는데 심지어 그런 사이트가 몇천 개, 몇만 개 있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은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PD님 주변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패널들이 토론하면서 고등학생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한 반에 30명이고 남자가 15명입니다. 그 중에 10명 이상은 한 번 정도는 해봤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 15명 중에 10명 정도는 한 번 이상을 해보고 지금도 하는 친구들은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라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단속당한 후에 인터넷 도박을 해서 처벌을 받은 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요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혹시 그걸 알 수 있나요? 약간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주위에 이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그런 티가 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내 가족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악마는 이렇게 탈을 쓰고 있지 악마의 모습으로 있지 않거든요. 정말 순진한 사람, 정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뒤에서 숨어서 해요. 뒤에서 숨어서 하고 도박한다고 도박 이렇게 중독 써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거나 약속을 자꾸 펑크 낸다거나 애 눈빛이 평소랑 다르게 좀 공허하다거나 자꾸 뭐 모임에서 만났는데도 없어져. 그리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요. 이 감정의 굴곡이 심해집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좀 이긴 날, 쭉 다운되어 있는 날은 많이 잃고 더 이상 할 돈이 없는 날. 요 정도로 구분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한 걸 좀 봐요. 네. 그리고 돈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하면서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좀 빌려줘라. 이미 그때는 중독 단계지요. 뭐 어머니가 아프다. 내가 학원비가 없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급하게 쓰고 줄게. 또 갚기도 합니다. 이긴 날은 갚지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돈 빌리는 횟수가 저 녀석 연봉이 6천, 7천인데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지? 이러면 일단 의심. 그 의심이 80%는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인이 도박한다고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면 네. 어떤 식으로 말해주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을까요? 도박하는 거를 알고 네, 알고. 지인이 도박을 하는데 내가 도박하는 상황을 알아요. 아니면 근데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데 네. 숨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도박하는 것 같아. 네. 거의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도박하는 거 같은데 자꾸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0? 3, 400. 예, 아주 적당합니다. PD님 연령대에 3, 400만 원, 4,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요. 야, 친구야. 내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요번 달 월급 타면 아니면 카드론 대출해서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근데 내 느낌에는 이 녀석 분명히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300이나 500을 빌려달라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제가 만약에 PD님 500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주실 겁니까? 안 주죠. 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돈은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끼리 돈 거래하지 말라. 의상한다. 아니 아는 사람한테 돈 빌리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돈 도박하는 걸 알아. 그러면 500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 수준에서 내가 친구를 잃기는 싫으니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 수준에서 아니면 20이 될 수도 있고 친구야 내가 돈이 없다. 너 도박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써. 그래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처음서부터 냉정하게 잘라버리면 그건 또 인간미가 너무 없으니 도박하는 걸 알아도 도박하는 거 아는데 돈은 없다 내가 500만 원 빌려줄 돈도 없고 30만 원 내 용돈 쪼개서 주는 거니까 이걸로 네가 도박을 하든 밥을 사 먹든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 번은 줍니다. 너무 친한 친구야. 2번, 3번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돈 요구를 한다. 빌려달라고 핑계를 댄다.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1번, 2번 정도 기회를 줬어.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 그때는 손절을 해야죠. 그때는 정말 미안하다. 도박 끊고 나에게 와라. 같이 죽는 거거든요. 이진호 사례를 봤어도 어떤 분이 5억까지 빌려줬더라고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마약은 중독이 되면 한 명만 죽어요. 본인만. 근데 도박은 중독이 돼서 정말 깊이 빠져들어가면 주변이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50억 이상 진 것 같거든요. 이진호 씨가. 그 50억을 본인 돈만은 아닐 거예요. 사채업자도 엮였을 수 있고 연예인들 다 엮였을 수 있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요구를 해서 빌린 다음에 또 갚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주는 거고 설마 얘가 못 알아차린 거죠. 주변에서. 그랬대 느낌상 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1번, 2번 정말 친하고 잃고 싶지 않으면 3번까지 주고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지. 네. 손절을 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니까 손절할 명분도 생기고 그렇죠. 괜찮은 거죠. 네.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써 친구야 밥 사 먹어 소주라도 한잔 해라 이렇게 외롭거든요. 도박하고 도박 중독이 되면 외로워요. 그래서 요 자그마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빌려달라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500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갚아야지 만날 명분이 생기는데 못 갚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30에서 50 정도 그냥 내 수준에서 이렇게 주면 미안해서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 얘기를 안 해요. 네. 그 제 경험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못 갚으니까 진짜 멀어질 거.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거는 질문이 없었는데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나온 게 이게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네. 따는 게 더 무섭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 도박 전체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결국 도박하는 것은 다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잃는 것보다 따는 게 더 무섭다.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가서 잃어요.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도박에 도자도 모르고 했던 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서 토토를 해서 한 번 맞췄어요. 그러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한 달 내내 직장 상사 심부름 해가면서 내일 해가면서 받는 돈이 30대 평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실수령액은 300 몇십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가갖고 딱 한 판 베팅에 아니면은 잭팟 한 번에 그거에 상응하는 그 돈을 벌었어요. 돈을 땄어요. 그러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대부분 또 가고 싶고 또 딸 것 같고 내가 힘든 일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거를 축소시켜서 잃는 것보다 따는 게 더 무섭다. 잃으면 여기 카지노 도박 원래 잃는 거야 안 해 이러고 말 텐데 한 번 땄어. 그러면 그 단맛에 못 잊어서 이제 계속 찾게 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는 게 더 무섭다. 거의 그 사례들도 있고 그 통계적으로도 잃으면 안 갈 확률이 더 많은데 따면은 다시 찾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두 편으로 기획을 했는데 네. 그 스튜디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마 한 편으로 합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2편이
준비된 질문을 지금 그대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1편에 좀 자연스럽게 넣을 것 같거든요. 네. 아, 한 편으로 나갈까요? 한 편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한 편으로 네. 좀 길게 나갈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에는 또 유튜버가 긴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길게 만들면 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거든요. 네네. 아,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게임 한 3가지 정도를 뽑는다면 어떤 거 3가지를 많이 하나요? 자, 강원랜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들은 제일 처음에 올 때 이 신규 고객, 처음 카지노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카지노에 중독되게 아니면 그들의 영업이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가장 쉬운 게임을 카지노 제일 문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빅휠이라는 게임이에요. 빅휠은 뭐냐 하면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휠에다가 1배, 2배, 5배, 10배, 30배, 50배 이렇게 숫자를 써놔요. 그래서 1배에 베팅하고 싶으면 1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1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배는 그거보다 적고 5배는 그거보다 더 적고 그래서 어쩔 때 뭐 10,000원을 베팅했는데 40배짜리에 맞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거를 1번으로 배치를 하고 그 옆에는 다이사이라고 해서 주사위 게임입니다. 주사위는 우리가 다 가지고 노는 게임이라 도구라 되게 친숙해요. 그 주사위 3개를 굴려서 뭐 숫자 맞히는 게임. 근데 높음, 낮음을 해놔요. 가장 큰 게 이제 높음, 낮음.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10 이하면은 10까지는 낮음, 10 이상은 높음. 쉽잖아요. 아주 쉽거든요. 빅휠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쉽고 세 번째로 쉬운 거는 룰렛이거든요. 룰렛은 영화에서 보듯이 엄청 많이 저변 확대가 되시니까 그 짜릿하고 그 구멍에 들어가면 35배를 줘요. 그래서 빅휠, 다이사이, 룰렛 이 순서대로 입문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바카라입니다. 빅휠, 다이사이, 룰렛, 블랙잭 그 다음에 가는 게 바카라거든요. 그래서 바카라는 가장 안쪽에 은밀한 곳에 하이롤러들을 위해서 빅테이블로 바카라가 가장 짜릿하고 승부도 빠르고 몇 번 하다 보면은 빅휠이나 룰렛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도박에 심취하고 깊이 빠지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빠른 승부를 원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승부를 원하기 때문에 바카라에 많이 들어갑니다. 바카라가 가장 인기가 많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블랙잭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걸로는 제 판단으로는 바카라, 미국이나 이쪽은 블랙잭. 미국 사람들은 또 바카라를 잘 안 합니다. 마카오나 동남아시아를 가보면은 바카라 테이블이 90%를 차지하거든요. 예, 전체 대부분. 근데 미국은 바카라 테이블은 10%, 예전에는 5% 정도 차지하고 있다가 10%로 늘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예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게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슬롯 머신. 바카라, 블랙잭, 슬롯 머신인데 미국 사람들이 카지노는 돈을 벌러 가는 곳이 아니야. 즐기러 가는 곳이고 쓸어 가는 곳이야. 이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블랙잭은 앉아서 내가 이제 hit도 하고 스테이도 하고 스플릿도 하고 맥주 마시면서 히덕거리고 노닥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블랙잭 자체는. 근데 바카라는 매판 한 판 한 판이 진검승부거든요. 내가 홀에 걸면은 먹는 거고 짜게 걸면은 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도 빠르고 그래서 바카라에 심취를 하면은 뭐 매출이 바카라 쪽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바카라, 2번이 블랙잭, 3번이 슬롯 머신. 이쪽에서 이제 카지노의 매출 대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그 세 가지가. 제가 바카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뱅커랑 플레이어가 있고 네. 9에 가까우면 네.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만 베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보너스랑 봤을 때는 확률이 진짜 반이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알고 보면 또 뱅커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 제가 질 수밖에 없죠? 확률은 반인데. 그걸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현명하지 못해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죠. 확률은 반반인데
왜 질까? 구조가 뱅커가 유리는 합니다. 뱅커가 조금 유리는 하는데 뱅커로 이겼을 때 커미션을 떼요. 내가 100만 원을 뱅커에 갔는데 뱅커가 이겼어요. 퍼센테이지는 약간 미미합니다만 1%, 1, 2% 정도 뱅커가 유리한데 뱅커가 이겼을 때 수수료를 떼요. 5%를 뗍니다. 그러면 계속 뱅커만 가갖고 내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갖고 뱅 한 번, 풀 한 번, 뱅 한 번, 풀 한 번 갔을 때 뱅커가 이겨요. 그럼 플레이어는 불리하니까 커미션을 안 떼고 뱅커가 이길 때마다 5%의 커미션을 낸단 말이에요. 그 커미션이 카지노의 수익인 거예요.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니까 이기는 거에 심취해서 5% 커미션 내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자 한 달에 5% 아니면 한 판에 5% 그게 100판이 되면 5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카라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기는 맛에 단맛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카지노에서는 정말 단순한 게임이다 보니까 전에는 5%의 수수료를 뗐는데 지금은 뱅커가 6으로 이기면 절반밖에 안 줍니다. 먹을 때는 다 가져가고 뱅커가 6으로 이겼을 때는 내가 이긴 금액에 100만 원을 갖다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줘요. 50만 원을 커미션으로 내는 거예요. 절반을 6으로 이겼을 때. 이게 엄청 큰 거고 6으로 이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반반 했을 때 뭐 1루도 이길 수 있고 0으로는 못 이기지만 1루도 이길 수 있고 9루도 1, 2, 3, 4, 5, 6, 7, 8, 9 9가지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1, 2, 3, 4는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평균 이기면 6, 7, 8, 9로 이기는데 그 중에서 6으로 이겼을 때 반밖에 안 준다. 엄청난 커미션을 카지노 측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 이런 게임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떻게 하면 한 판이라도 더 베팅을 할 수 있게 서서히 그 카지노 엣지, 그 게임 자체 룰에 녹아있는 카지노의 수익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독이 돼서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플러스 똑같은 룰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개인이고 카지노는 정말 거대한 어마어마한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조 있는 사람한테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가서 조금은 이길 수 없지만 카지노를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카지노는 그 거대한 자본으로 조금씩 갉아먹는 중이고 또 바카라를 예를 들면 철학자, 수학자, 심리학자 뭐 이런 분들을 다 고용을 해서 바카라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말 나온 김에 바카라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바카라 그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반반이지만 홀이 10번 나올 확률도 있고 희박하지만 뱅이 5번 나올 확률도 있고 계속 홀짝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셔플을 해서 기계가 셔플을 해서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거에 연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카지노가 맞춰놓은 판에 틀에서 저희는 움직이는 말일 뿐이지 내가 뭐 그림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따라가서 내가 현명해서 그 거의 대부분 저 위에서 카지노에서 잡고 이렇게 흔들면 우리는 여 밑에서는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카지노는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고객들과의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카지노 반대로 하면 되잖아. 카지노가 설계한 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이것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카지노는 뭐 짜여진 판 자체가 고객이 잃을 수밖에 없다. 그 많은 아까 마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크림 값도 싸지 않거든요. 식음료도 뭐 싸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초특급 스위트룸을 주고 비행기 표도 주고 음식도 무료로 다 해주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연구해서 우리 카지노 오기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않고 네가 계속 우리 카지노에 오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 끝없는 자신감과 그거는 확률인 것이에요.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그 반반이지만 반반이 아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을 상대하는 개인들은 정말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주식으로 따지면 외국의 거대 자본들 이렇게 개미 흔들기에서 털고 어느 순간 올라가고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카라 6으로 따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룰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아, 6으로 따는 거 말고 네, 뭔가 그거 또 카지노에 유리한 그런 또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아, 카지노에 6으로 이기는 거는 이제 게임의 룰인 거고 베팅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베팅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엣지, 확률 계속 하면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어 베팅이라고 있습니다. 페어 베팅은 내가 거기에 베팅을 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11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페어 베팅은. 근데 숫자가 1부터 킹까지 13가지거든요. 13가지의 확률 중에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13배를 줘야 정상인데 11배밖에 안 줘요. 그럼 베팅을 하면 할수록 엣지로 녹아죽게 돼. 카지노 수익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페어 베팅이 그렇지요. 13배를 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거는 13분의 1 확률인데 11배밖에 안 줍니다. 반대로 타이가 있어요. 타이는 9배의 확률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지요. 0타이도 있으니까 비길수 확률이 숫자가 10개인데 거기에 베팅을 하면 8배밖에 안 줘요. 그런 베팅할 수 있는 존을 계속 늘립니다. 룰렛으로 따지면 룰렛이 우리나라만 37개예요. 1부터 36까지 있고 우리나라만 38개예요. 외국은 37, 유럽식은. 왜냐하면 0이 있어요. 0부터 36까지 37개고 우리나라는 0부터 36, 그 다음에 00이 있어요. 또 그래서 38개거든요. 38개를 다 베팅을 해요. 10,000원씩 38만 원을 베팅을 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구멍 하나에는 맞잖아요. 예, 다 했으니까. 그런데 35배밖에 안 줍니다. 이런 게 모이고 쌓여서 카지노 엣지가 되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슬롯 머신도 환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수율 97%, 95%, 90% 이상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환수율 97%야?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베팅을 하면 97만 원을 나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네. 3%밖에 안 지네. 누를 때마다 3%. 누를 때마다. 예, 그래서 100판, 1000판 돌리면 잭팟이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맞춰지네요. 베팅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총 카지노에 들어간 돈, 내가 투입한 돈의 97%를 환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매 판판이 97%. 그러니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미묘하게 조금씩 따는데 그게 계속 모이니까 커지는 거죠. 커지는 네. 거네.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네 했지만 이게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이길 때 떼니까. 이길 때 떼니까 별거 아예 주고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죽을 때는 다 죽으니까 카지노가 다 가져가고. 네. 카지노를 전혀 몰랐는데 벌써 약간 이해가 좀 됐고 네. 하기 싫어졌는데 네. 어제 제가 그 바카라 좀 찾아보다가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게. 바카라가. 그냥 한 개 걸면 되는 거니까 바로 결과가 1초 만에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막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도 막 몇천 명 이미 보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가고. 그러다 나락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할 뻔했거든요. 할 뻔했어요? 물론 안 했겠지만 유튜브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쉬운데 해가지고 할 뻔한 그런 빠진 사람들이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비켜줘야 돼가지고 네. 오늘은 요 정도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아쉬운데. 야, 듣고 싶은 얘기가 재밌는 거 한참 딱 하나 있는데 강원랜드 네. 전당포 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빠졌는데 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찍고 싶어요. 그러시자고요. 너무 알겠어요. 재밌었습니다. 네네. 실편밖에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또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2시에 비켜줘야 돼가지고 스튜디오 때문에. 그렇구나. 좀 일찍 네. 왔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이진호에게 생각보다 제가 추가로 여쭤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갑자기 연락드려가지고 스튜디오 상태가 좀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뭐 불러드렸어야 좀 되는데. 반응이 좋았어야 되는데. 그쵸.